과학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6쪽, 17쪽을 펴주시고요. 실험 관찰은 9쪽을 펴주세요. 준비가 됐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과학자의 탐구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 3가지 배운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오늘 배우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배웠던 거는 관찰이라는 건데요. 관찰은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관찰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웠던 거는 측정, 대상의 길이 또는 무게 등을 재는 것을 측정한다 라고 배웠었습니다. 방금 배웠던 예상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라고 해서 총 3가지를 배워봤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동영상을 잘 보고 내용을 기억해 주세요. 공룡의 발자국에 관한 그런 동영상이었는데요. 동영상을 보니까 공룡 발자국이 몇 개나 발견되었나요? 아, 네,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발자국이 모두 같은 공룡의 발자국이었나요? 네, 아니었습니다. 뭐 익룡도 있고 초식동물도 있고 육식동물도 있고 여러 공룡의 발자국들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공룡의 발자국을 어떻게 구분하였어요? 네,
번째 발자국의 크기로도 구분을 했었고요. 뭐 초식동물, 육식동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분을 했었죠. 실험 관찰 69쪽을 펴주세요. 69쪽을 피면은 공룡 카드가 있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공룡이 있는데요. 이 공룡 카드를 뜯어주세요. 뜯을 때는 동영상은 일시 정지하고 뜯어주세요. 뜯었으면은 여러분들이 1번부터 8번까지의 공룡 카드를 가지고 있게 될 텐데요. 이 공룡 카드를 관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관찰을 할 때에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관찰을 해서 알게 된 사실을 적어보는 거예요. 동영상은 잠깐 멈춰주고요. 1번부터 8번까지 공룡 관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 공룡 잘 관찰해보았죠? 그럼 선생님과 함께 공룡을 살펴보도록 해요. 선생님과는 두 개의 공룡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3번 공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김새를 보니까 네 발로 땅을 짚고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드러진 특징이 등에 뿔이 이렇게 많이 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룡 8번 공룡을 선택했는데요. 8번 공룡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땅을 짚지 않고 두 발로 땅을 짚고 걸어 다니고요. 뿔은 등에 나 있는 게 아니라 머리에 나 있다는 걸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험 관찰 9쪽을 펴주세요. 실험 관찰 9쪽에 1번을 보면은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을 찾아서 써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방금 선생님과 봤던 것처럼 3번이랑 8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네 발로 걷는다고 했고, 이 8번은 두 발로 걷고, 여기도 뿔은 등에 있고 머리에 있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룡을 나눌 수 있는 특징을 찾아서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각자 많은 생각을 해보았겠지만 선생님은 총 4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날개가 있는 것을 관찰을 해봤어요. 2번 공룡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는 공룡이 있고 날개가 없는 공룡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은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은요, 8번 공룡처럼 머리에 나 있는 뿔을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머리에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공룡의 특징을 보니까 다리를 집중했어요. 다리를 네 발로 짚는 공룡들이 있고요. 또 두 발로 짚는 공룡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발로 짚거나 두 발로 짚거나 이런 특징을 통해서 두 무리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등에 있는 뿔에 집중을 해봤습니다. 등에 뿔이 있는 공룡이 있고 뿔이 없는 공룡이 있다는 거 우리가 관찰 결과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등에 뿔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두 무리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실험 관찰 9쪽에 1번 두 무리로 나눌 수 있는 특징 4가지를 적어주시고요. 적을 때는 잠깐 동영상 멈추고 적어주도록 하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2번을 보면은 한 가지 특징을 기준으로 공룡을 두 무리로 나누어 봅시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초록색 칸에는 기준이라고 써 있고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 동물 카드 옆에 보면은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기준을 하나 정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 무리로 직접 나누어 보는 거예요. 기준은 날개가 있는가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개가 있는 공룡의 번호를 그렇다에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날개가 없는 공룡의 번호를 그렇지 않다에다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자 공룡을 두 무리로 나눠주도록 하세요. 선생님과 같이 한번 두 무리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날개가 있는 공룡은 2번과 6번이 있었습니다. 2번과 6번이 날개가 있는 공룡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공룡들은 1번, 3번, 4번, 5번, 7번, 8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준이 있으면은 동물을 두 무리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 공룡 무리 짓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두 번째 활동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교과서 17쪽을 펴주세요. (17쪽의) 제일 위쪽에 보면은 탐구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 짓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룡에 대해서 탐구를 했었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두 무리로 나누어 보았죠. 뭐 날개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무리를 지어 봤는데 이런 활동들을 우리 분류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용하여 무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분류를 하려면 먼저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 기준은 모두가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기준이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귀엽게 생긴 공룡과 아닌 것 이렇게 하면은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마다 각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나는 1번 공룡이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친구는 2번 공룡이 귀엽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귀엽게 생긴 공룡과 아닌 것 이런 것들은 모두 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겠죠. 선생님이 예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지영이 같은 경우에는 귀엽게 생긴 공룡을 2번이랑 6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진욱이는 1번, 3번, 4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공룡이라는 기준을 가지게 되면은 친구들마다 모두 다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분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세 번째 활동, 과학자처럼 분류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실험관찰 9쪽을 펴주세요. 실험관찰 9쪽에 더 생각해 볼까요? 다른 기준으로 공룡시대에 살았던 동물을 분류해보고 그 결과를 동물 카드 번호로 써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준을 직접 세워보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공룡을 두 무리로 분류를 지어보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기준을 세울 때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모두가 다른 친구들이 다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준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그럼 각자 시작해 보도록 하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준을 세워서 공룡들을 두 무리로 분류를 아주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하고 우리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류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서 분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분류 기준을 선택할 때는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류 기준을 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